자, 오늘 이제 로스팅 화학 시간인데, 로스팅 이론 가운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분자 단위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물질인데, 얘들이 열에 의해서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맛으로 변하는구나. 그러면 열 분해로 인해서 커져 있는 이 덩어리가 큰 분자들이 각각에 쪼개지면서 나타나는 맛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르구나.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른 해서 가급적이면 11시 20분에는 로스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11시 반, 20분 자신 없고 11시 반. 자, 지난 시간에 복습 한번 또 해볼게요. 주요 이벤트들, 투입에서부터 터닝 포인트, 마이야르 리액션, 캐러멜라이제이션, 1차 크랙, 2차 크랙, 피니시까지 기본적으로 로스터라면 다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흡열 구간은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나올 때까지 열을 흡수하고 있죠. 열을 당연히 주고 있으니까 흡수를 하고 있죠. 발열 구간은 1차 크랙서부터 마지막에 뺄 때까지가 발열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1차 크랙의 그 순간이 발열이다. 발열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 발열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우리가 DTR이라고 정해서 부른다고 그랬죠. Develop Time Ratio라고. 물리적인 변화의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수분이 2% 미만으로 떨어진다. 생두 상태일 때 뉴크롭이 좋은 상태라면 보통 한 12에서 11% 정도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다. 걔가 로스팅을 하게 되면 2% 미만으로 거의 없는 상태로 떨어진다. 그리고 색상의 변화가 있고 부피의 변화가 있다. 로스팅을 라이트 로스팅을 하느냐 다크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패스트 로스팅을 했느냐 느린 로스팅을 했느냐 천천히 로스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피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밀도의 변화, 당연히 커지면서 안에 공극이 많이 생기고 잘 부서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무게의 변화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중량을 다뤄봤더니 약 10%대에서 중량이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생두 1kg를 넣으면 1kg가 안 나오겠죠. 그럼 보통 한 850g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더를 하셔서 200g씩 담아야 된다. 그러면 1kg 넣으면 5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4봉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 다음에 로스팅 주요 체크리스트예요. 그린빈, 배치 사이즈, 토입 온도, 터닝 포인트 이런 걸 이제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이죠. 커피에 있는 향기 물질. 자, 요거는 이제 그린빈 상태일 때, 생두 상태일 때는 휘발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질들이 약 300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로스팅을 하게 되면 약 200종은 날아가고 사라지고 없던 애들이 800종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100종이 날아가고 없던 애들이 800종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약 1000종 정도 된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아로마 향기 물질이 800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000종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감지하지 못하던 것까지 자꾸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더 늘어날 거고 우리가 감지를 못할 뿐이지 훨씬 더 많은 아로마 물질들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향으로 감지되는 거는 약 30에서 50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는 1000종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거는 불과 30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연상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한 거예요. 다당류 섬유소는 이제 녹지 않는 불용 성분이에요. 그래서 쟤들을 아무리 갈아서 내려도 물에 녹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담입니다. 여담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쟤들이 구조체예요. 구조체라서 쟤들은 세포의 벽을 이루는 애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단백질, 탄수화, 뭐 맛성분, 당성분 또는 지방성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둬놓고 담아놓는 용기 같은 애들이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성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수용 성분, 또 녹색은 휘발 성분, 그다음에 노란색은 기름 성분 이런 것들이 세포벽 가운데 다 저렇게 코팅되어서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인딩을 쫙 해서 물을 싹 내리면 원래는 여기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나 이런 그 물질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공극이 넓어지면서 이제 연약한 상태가 되죠. 근데 로스팅을 하게 되면 얘들이 얇게 분자 단위로 이제 그 작은 단위로 이제 내려가면서 요 벽 쪽을 이제 코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싹 갈아서 추출을 하면 여기 붙어 있던 애들이 쫙 녹아내리면서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쑥 빠져나오니까 분리를 할 때 이게 훅 부풀어 오는 거죠. 기체가. 근데 그 기체를 빼내야만 걔들이 빠져나가야 추출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분림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빼줘서 전체적으로 출발점을 똑같이 맞춰주면서 물을 딱 주입을 했을 때 바로 성분이 추출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로스팅 후의 성분 변화예요. 자, 카페인 똑같죠? 트레고넬린 똑같죠? 그 다음에 회분 좀 늘었네요. 근데 없던 애가 생겼죠. 이산화탄소. 원래는 생두 상태에는 이산화탄소가 없는데 이산화탄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비활성산 똑같죠? 수용성 탄수화물 약간 늘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이 고체일 땐 지질이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불을 받아서 녹았어요. 그래서 오일이었죠. 약간 늘었네요. 그 물이 현저하게 줄었죠. 10%가량. 단백질 거의 비슷하고 전분, 팩틴 비슷하고 셀룰로즈 비슷하죠. 그럼 이제 결국 뭐예요? 물이 빠지면서 그 물에 빠진 비중, 그 비율만큼 다른 데로 옮겨간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수분이 빠지고 이산화탄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의 차이는 크게 없다. 다만 불용 성분이 30% 정도의 물에 녹는 애들로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뭐 당연히 산과 알칼로이드도 향으로 역할을 하죠. 근데 아로마에 큰 역할을 하는 애들, 주로 큰 영향을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이런 애들이다 그 얘기고, 신맛과 쓴맛에 좀 더 크게 기여를 하는 애들이 산과 알칼로이드 계열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산을 보면 클로로겐산과 유기산이 있는데 저 클로로겐산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죠. 다른 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클로로겐산에 대한 이해가 로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역시 그리고 클로로겐산이 우리가 커피를 먹고 나서 몸에 얼마나 긍정적이다, 뭐 건강에 얼마나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클로로겐산의 역할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두 상태일 때 클로로겐산이 약 7% 있었죠. 로스팅을 했더니 줄었죠. 분해가 되는 거예요. 클로로겐산이 분해가 되면 뭘로 바뀌느냐? 여기가 좀 늘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 물론 이제 당에서 유기산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다른 거에서 유기산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데 클로로겐산이 분해되면서 유기산 쪽으로 바뀌는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생두 안에 들어있는 것 성분들 가운데 탄수화물이 50%가 넘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조체 세포벽을 이루는 애들이 있죠. 이 세포벽을 이루는 애들이 포도당의 긴 체인이에요. 이렇게 쭉 엮여져 있는 포도당의 긴 체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어차피 그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셀룰로즈죠. 탄수화물의 긴 체인. 그러니까 워낙 결속력이 강해서 우리 인간은 소화를 못 시켜요. 그 소염을 줄 때도 왜 그냥 풀 안 주죠. 익히고 이렇게 해서 좀 묵혀 놓다가 부들부들해지면 이제 애들 소한테 염을 줘 주잖아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인 애들도 그렇게 되새김질을 많이 하고 몇 번씩 소화를 시키고 굉장히 긴 장을 통해서 효소를 내보내면서 계속 소화를 시키는데 몇 번씩 되새김질을 해야 얘가 분해가 되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되죠. 우리는 먹으면 절대 소화를 못 시키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유기물, 섬유소, 뭐 꽃에 뭐 나무의 줄기, 뿌리 뭐 이런 애들이에요. 다 그냥. 그리고 세포벽의 기본 구조다. 그러니까 모든 그 식물체의 기본 단위인 거죠. 그 구조를 만드는. 물에 녹지 않는다. 바디감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스팅을 좀 진하게 하면 얘들이 미세한 분말로 나와서 바디감에 영향을 크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자당은 설탕이에요. 수크로스. 과당과 포도당이 합쳐진 이제 과당하고 포도당은 이제 그 단당류입니다. 그 포도당은 아시겠고 과당은 우리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걸 우리 과당이에요. 그래서 걔네 둘이 섞여 있는 거를 이제 설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탕.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보통 다 설탕의 형태로 다른 쪽으로 이제 보내요. 왜냐하면 포도당으로 보내면 다 그게 바로 대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당류 형태로 이제 보냅니다. 자, 아라비카의 6에서 9%, 로부스타의 3에서 7%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역시 아라비카가 단맛이 좋고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설탕이 많을수록 컵 프로파일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있어요. 그리고 캐러멜화 과정에서 아세트산 쪽으로 많이 바뀐다. 그러면 아라비카 커피가 로부스타에 비해서 산미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또 근거가 되는 거죠. 설탕이 더 많으니까 아세트산 쪽으로 더 많이 바뀌니까 똑같은 포인트에서 로스팅을 했다 하더라도 좀 더 아세트산 쪽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게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라이스트 로스팅을 했을 때는 87%가 사라지고 다크 로스팅 할 때는 거의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설탕이 그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거의 견디지 못하죠.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다른 물질로 변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맛의 역치. 달달하고 느낄 만큼의 역치만큼 설탕 성분이 없어요. 모든 원두에는. 근데 달다고 느끼시죠? 단맛이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딸기의 향과 맛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동안 딸기를 먹으면서 단 거에 다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각하는 순간 아 달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뇌가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서 왜곡된 기억이 아니라 좀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맛과 향을 통해서 우리 뇌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관념 있죠. 그거를 끄집어내서 달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전기 신호가 그만큼의 양이 되질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역시 한 10에서 13% 정도 있어요. 마이야르 반응, 단백질의 가장 큰 역할은 역시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존재하는 거고, 물론 원두 상태 로스팅을 끝난 상태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소량이지만 크레마가 나오는 원인은 크레마가 이렇게 거품층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거품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바리스타 할 때 배웠잖아요. 그 우유 스티밍 하면 고기를 잡아놓는 애들이 단백질이다. 크레마도 마찬가지예요. 소량이지만 단백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두 상태는 아주 작은 양이지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일, 지질이라고 하죠. 생도 건져 무게의 무려 16%가량, 15% 전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스팅 하게 되면 기름이 다 튀어나오고 우리가 첫 시간에 로스팅 할 때 먹지 못할 탄소까지 갔더니 온갖 번들번들한 기름이 다 용출이 되어 있죠. 그만큼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짜내잖아요. 올리브도 짜내고. 근데 그거 씨앗에서 짜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에 그만큼 기름이 많다는 거죠. 역시 커피도 그런 식물체 씨앗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씨앗이 심어졌을 때 얘가 싹을 튀고 꽃을 피우게끔 싹을 틔우기까지 영양소를 넣어 놓은 거예요.
엄마가 씨앗에.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다 넣어놓은 거죠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이 대사하는데 분해해서 또 이 에너지원 탄수화물로 이제 분해해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먹고 운동을 하면 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걔를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커피 오일은 대부분 배젖 안에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싹을 틔우기 위한 배젖, 거기에 이제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비카 커피가 로부스타에 비해서 60% 많다. 실제로 이제 기름 성분이 아라비카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 아로마를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기름이 많기 때문에 향 성분이 풍성하게 나온 많은 것들이 많이 포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디감에, 컵의 바디감에 영향을 주는 게 다당류, 섬유소와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라비카 커피가 딱 먹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바디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지방이 많다는 거는 산화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공기하고 접촉을 해서 산화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로스팅 과정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탄수화물 배웠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게 셀룰로스와 설탕이구나. 단백질의 대표적인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로이드 계열, 질소 화합물이 들어간 알칼로이드 계열이야. 저기 N이라고 써 있는 게 질소입니다. 이제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그 알칼로이드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카페인 우리가 이제 커피를 먹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죠. 처음엔 정신 차리려고 다 먹으니까. 근데 이제 카페인과 이 트로게놀린 이런 질소 화합물들은 대체적으로 식물체들이 자기가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방어하고자 만드는 물질들이에요.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인 그 커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주변 있죠. 그 뿌리가 있는 그 주변 뻗어 있는 고기 거기에는 다른 식물이 잘 못 자라요. 그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 대사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카페인이라든지 클로로겐산이라든지 또는 뭐 있어요. 이제 페니알라닌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곤충이 이렇게 딱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걔가 딱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이제 얘를 마비시키거나 또는 얘의 어떤 작용을 방해시키는, 그러니까 곤충의 어떤 작용을 방해시키는 이제 그런 독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분해를 해버리면. 그래서 얘들은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드는 애들인 거죠. 카페인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페인 함량이 로부스타의 2배가량 많다고 돼 있죠. 그래서 로부스타가 병충해에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카페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맛은 됐고 정신만 차리겠다. 그럼 이제 우유 안 타서 설탕 안 타서 인스턴트 커피 이제 드시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트레고넬린은 이제 쓴맛에 큰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만 로스팅을 하고 나면 굉장히 극소량만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물은 생두 상태일 때 약 한 10에서 11% 정도 있는데 로스팅 후에는 2% 미만으로 떨어진다. 자, 이제 좀 자세히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이야르 리액션입니다. 저 표를 보시면 55도, 100도, 150도, 200도, 250도 쭉 나가죠. 마이야르 반응이 계속 초반부터 일어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적지만.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뭐 초반에는 화학 반응이 거의 안 일어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제 너무 적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가 150도 정도 왔을 때 이제 가장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약 여기 이제 여기가 예컨대 한 130도 정도 된다고 보면 여기서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요 몇 분 안에 굉장히 왕성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50도가 넘어가서 이제 180도 정도가 되면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확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구간을 어떻게 지나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유아미노산과 환원당의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다라는 뜻이고, 글루코실 아민이라는 애 분자와 멜라노이딘이라는 애로 분자로 이제 바뀐다. 이런 애들이 항산화 물질이다. 갈색 색소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멜라노이딘이 생긴다는 것은 갈색 색소가 생기는데 그 자체가 항산화 물질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단맛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 성분들이 분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캐러멜 반응도 당이 이제 멜라노이드랑 색소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맛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이 전혀 없으면 좀 반응이 약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옐로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할 때 약 수분이 한 7, 80% 날아갔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한 6% 내외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약해진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높게 되면 그 마이야르 구간을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벌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야르 구간을 너무 그 가속도를 붙여서 확 지나가게 되면 그것도 이제 맛에 플랫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돼 있죠. 비효소적 갈변 반응. 그러니까 식물체가 자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효소를 내뿜는 거를 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사과를 반쪽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반나절 지나면 저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거. 저걸 이제 식물체가 자기 상처난 부위를 감싸기 위해서 효소를 막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효소적 발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캐러멜화 반응 170도 정도부터 시작된다. 콩의 입장에서 단맛은 거의 사라지고 쓴맛이 생성되는 지점이다. 우리가 캐러멜이라고 생각하면 단맛을 느끼는 이유는 시중에 우리가 그동안에 먹었던 모든 캐러멜은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당의 분해로 CO2가 생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자, 자당이 당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아세트산 쪽으로도 많이 바뀌지만 이산화탄소도 많이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당은 로스팅 과정에서 거의 다 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포름산 얘기했죠.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포름산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포름산은 우리 폐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이 되고 폐에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로스팅 하실 때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캐러멜화 반응이 왔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아로마 체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냥 보여드리려고 얘가 열분해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얘가 수크로스입니다. 이 분자 구조가. 그래서 얘를 여기를 딱 끊어서 이게 펼쳐지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위에 거를 딱 끊어서 펼쳐지면 역시 또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애를 둘이 돼서 얘를 잘 보세요. 여기가 끊어졌어요. 얘죠? 여기가 딱 끊어지니까 얘예요. 얘가 아세트산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돼서 아세트산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당류 이제 과당이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가 딱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끊어져서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톨이라고 하는 캐러멜의 향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애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퓨란이라고 하는 너티 이런 애들도 이제 여기에서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또 붙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분자 단위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물질인데 걔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고 어떻게 떨어져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감각되는 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캐러멜화 과정에서의 색상 160도, 168도, 173도, 180도, 185도일 때 이렇게 색상이 변한다.
멜라노이딘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멜라노이딘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저런 애들이 딱 들어와서 막 분해되면서 축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붙어요. 그러면서 색깔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색깔이 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 자체가 이제 이렇게 분자가 많이 달라붙어 있고 브루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추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로스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연상하시기로 얘가 휘발성이 돼서 나한테 코에 자극이 되는구나는 굉장히 단순한 애구나. 근데 색깔이 봤을 때 색깔이 밝은 색에서 진한 색깔로 바뀌는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크게 많이 달라붙은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커피 성분이에요.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 비교해보면 카페인 거의 2배죠. 거의 정확히 2배죠. 자, 지방이 아라비카가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단백질은 똑같아요. 자, 클로로겐산 함량이 로부스타가 훨씬 많죠. 그러면 로부스타가 더 많은 거는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미네랄은 이제 로부스타 쪽이 조금 더 많은데 큰 차이는 아니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로부스타가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 훨씬 많구나. 그러면 아라비카가 많은 거는 지방하고 당 성분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스팅을 하고 나서 추출을 했더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유기산 함량이에요. 클로로겐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퀸산, 구연산, 아세트산, 젖산, 사과산, 인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클로로겐산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퀸산은 클로로겐산 분해로 생기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여기 구연산이나 젖산이나 사과산 같은 애들이 주로 좀 덜 자극적인 산미를 유발하는 애들 쪽인 거예요. 아세트산은 좀 자극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컵을 테이스팅을 할 때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입에 탁 들어오자마자 팍 치잖아요, 산미가. 그러면 요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한 애니까. 입에 탁 들어오자마자 우리 미각 수용체에 빠르게 착 달라붙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덩어리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수용체가 이렇게 모양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 끝에 딱 접촉이 돼야 돼요. 모양에 맞게 딱 접촉이 돼야 돼요. 근데 작은 애들은 여기까지 금방 들어오겠죠. 근데 걔보다 분자가 조금 더 크면 오다가 틱 걸려요. 그러다가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와서 탁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차가 약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산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아세트산이거든요. 그래서 입에 탁 들어왔을 때 팍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건 아세트산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컵 테이스팅을 할 때 먹고 나서 뒤쪽에서 산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구연산이나 이런 애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서 미각에 감각되는 시간차에 따라서도 얘가 아세트산 쪽인지 사과산 쪽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클로로겐산이에요. 클로로겐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올 거고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클로로겐산은. 그만큼 커피에서는 커피의 유효 성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카페인도 중요하지만 클로로겐산이 로스팅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할 뿐더러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몸에 얼마나 좋네를 따질 때 클로로겐산 함량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클로로겐산은 사실 거의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체에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리 많지 커피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얘가 유의미한 겁니다. 자, 생둔에 가장 많은 유기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 몸에 얼마나 좋다라고 할 때 다 클로로겐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해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물질인 거죠. 그래서 생두 무게 건조비 할 때 아라비카의 6에서 7%, 로부스타의 7에서 10% 있다. 신맛과 떫은 맛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항산화 물질이구나. 로부스타에 훨씬 많구나. 그래서 얘가
병충해 강하구나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팅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예요. 여기서부터는 로스팅에서 신맛과 쓴맛과 떫은 맛에 영향을 주는데 이유는 얘가 가운데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두 개의 물질로 바뀌거든요. 그게 하나가 퀸산이고 하나가 카페익산이에요. 쟤네들이 쓰고 떫은 맛에 큰 기여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부스타가 로스팅을 해서 먹을 때 쓰고 떫은 맛이 아라비카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병충해 강한 품종들을 자꾸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접목시켜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아라비카 커피예요. 아라비카 커피인데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클로로겐산 함량이 원종의 아라비카보다는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걔가 로스팅을 하면 원종의 맛에 비해서 약간 그런 로부스타 필이 나는 거예요. 쓰고 떫고 이런 맛들이 좀 더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태생적으로 로부스타의 혈통이 들어간 애들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클로로겐산 때문에 퀸산과 카페익산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 할 때 50%, 다크 로스팅 할 때 한 20% 잔존한다. 얘가 이제 그 산미에 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일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빨간색만 보세요. 신맛과 산도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다른 산에 비해서 강력한 항산화제다. 쉽게 분해된다. 이 앞에 설명한 거에 이제 근거를 제가 뭐 보여드리는 거예요.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요것만 볼게요. 퀸산이 CGAS가 클로로제닉 엑시드의 약자예요. 퀸산과 이런 걸로 바뀌는데 얘가 이제 페놀로 바뀌어요. 페놀로 바뀌었다가 항배전일 때 스모키함, 우대기함, 재의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 페놀이 구아이아콜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기 탔을 때 시꺼먼 부분 있죠. 그게 이제 구아이아콜 성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클로로겐산이 이제 퀸산으로 바뀌었다가 걔가 페놀 성분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구아이아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클로로겐산의 분해로 인해서 퀸산과 카페익산이 나타나는데 그럼 얘네들이 왜 부정적이냐? 적당히 있으면 이제 브라이트하고 생동감 있는 산미가 있지만 지나치면 이제 바디감에도 안 좋고 떫고 페놀릭한 느낌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었던 커피 가운데 3번 컵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페놀릭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놀이라는 애는 구아이아콜이라는 애로도 바뀐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아이아콜이 스모키하고 애쉬한 그런 느낌을 유발하는 그런 분자 물질이 되겠어요. 그리고 퀸산이 쓴맛에 큰 영향을 준다. 퀸산은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클로로게닉 엑시드의 분해로 퀸익산의 쓴맛의 역치는 볶음도와 관계없이 1ml당 10mg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역치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쓴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페익산은 카페인 쓴맛의 약 20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클로로게닉 엑시드가 퀸산과 카페익산으로 바뀌는데 얘들 둘이 굉장히 쓴맛에 큰 기여를 하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스팅을 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크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일반 드립을 할 때 조금 다크하게 로스팅을 해서 에스프레소에 가깝게 해서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거기에서 떫은 맛이 느껴지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게 덜 익었을 때 나는 떫은 맛하고 그 떫은 맛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덜 익었을 때 나는 떫은 맛은 식물체에서 덜 익었을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인데 얘는 지금 카페익산이나 퀸익산에 의해서 나는 떫은 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컵 테이스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지금 여기가 딱 끊어진 거죠. 여기가 끊어져서 얘가 하나는 얘로 하나는 얘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퀸익산, 얘가 카페익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연산, 그다음에 사과산, 얘네들이 또 산미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 뒤에 보면 아세트산이 있죠. 얘 화학 구조 보세요. 얘하고 크기가 거의 2배죠, 얘네들이. 얘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쉽게 자극적으로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상하시면 좋아요. 아, 얘가 분자가 가벼우니까 얘는 빠르게 돌아와서 감각이 빨리 되는구나. 아, 얘는 걔보다 덩어리가 좀 크니까 먹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감각이 되는구나. 이런 걸 연상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구연산이 이 생두내의 클로로겐산 다음으로 이제 많은 그런 유기산이에요. 구연산이라고 하면 보통 오렌지, 레몬 이제 이런 거에 유기산이 많이 있는 거죠. 시트릭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과산, 구연산보다 신맛의 강도는 더 강하다. 근데 사과산에서 우리가 보통 과일의 뉘앙스를 많이 느낀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식초의 유효 성분이라고 했고, 생두 대비 25배까지 늘어나요. 로스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 컵에서 산미를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었죠. 저는 3번 컵에서 더 산미를 자극적으로 느꼈어요. 그거는 당 성분이 로스팅을 하면서 분해돼서 아세트산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렬하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 성분이 이 분해로 인해서 아세트산으로 생성이 된다. 그리고 휘발성 문제다. 여기에서 이제 얘들이 금방 이제 휘발성으로 날아가기 직전인 애들인 거죠.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워시드 프로세싱 과정에서 과도한 발효로 인해 생성되기도 한다. 이제 워시드 프로세싱을 할 때 물에 담가 놓고 발효시킨다고 그랬죠. 점액질 떼내려고. 그때 이제 예컨대 pH 농도가 뭐 3.5나 뭐 4 정도에서 빼야 되는데 막 2.5까지 갔다. 너무 이제 산성이 강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세트산이 생두에 많이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름산, 휘발성 분자, 가을복지일산, 날카로운 신맛, 젖산. 젖산은 이제 그거예요. 발효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에서 그 사과산을 젖산으로 많이 바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로락틱 퍼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젖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면 얘가 좀 부드러운 맛이, 신맛이 부드러워져요. 라운드해진다는 거죠. 은은하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데서 느끼는 그 산미 있죠. 이제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얘는 넘어갈게요.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링 구조로 되어 있는, 이렇게 링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앞에 있는 애들 보면은 얘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링이 아니라 이렇게 막 뻗어 있잖아요. 그 수신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얘는 보면 이제 딱 원 구조로 되어 있죠. 요런 애들이 향기 물질이 많아요. 향기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이렇게 딱 구조체가 돼 있어서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러면 물에 안 녹으면 이제 향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퓨란이 있구나, 아, 피라진이라가 있구나. 그 알데히드, 뭐 케톤 이런 애들도 이제 화합물인데 휘발성 화합물로 나타내는 애들이에요. 넘어가고 사실 이런 것까지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깊이 공부를 하면 필연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그런 거 정도가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트레고넬린도 네 넘어가겠고요. 네 끝났어요. 목표치에 끝냈어요. 선생님 근데